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익입니다.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핀 마이크를 샀습니다. 점점 좋은 유튜버들, 뛰어난 유튜버들 채널에 이제 출연하러 갔더니 신기술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신사임당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때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뭐랄까요? 부연 설명하려고 오늘 나왔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과연 2008년이나 1997년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급의 충격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저는 1, 2년 내로 온다라는 그 가능성을 낮게 보는 사람입니다만, 아시죠? 저는 일단 경제에 대해서 좀 낙관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며 불황이 출현하는 경우에 우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고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말해 지금 집도 없고 또 모아놓은 자산도 없는데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한번 그때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어도 재테크에 있어서의 전기로 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전략을 추천해야 될 것인가, 제가 신사임당님 유튜브 채널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고요. 이 책은 2013년에 나왔습니다. 여기 또 저자님이 이렇게 저한테 직접 사인도 주셨고요. 또 저도 보시면 알겠지만 접어놓은 부분이 엄청 많을 정도로 재밌게 읽은, 제가 한참 경매에 빠져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때 경매로 집을 사지는 못했습니다. 용기가 좀 부족했고 또 그 용기를 상쇄시킬 만큼 제가 그때 조금 벌이가 좋아가지고요, 그냥 집을 샀습니다. 대출 좀 받아서 집을 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직접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공부는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황기에 짭짤한 재테크, 소액 부동산 경매 따라잡기를 읽으면서 제가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2013년 하우스포 사태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나온 책이죠. 2013년처럼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할 때, 경매에 뛰어들 때 어떤 점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공부했던 걸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내용 증명. 안에 그 살고 계시는 분이 안 나갈 때 일단 내용 증명 보내라. 두 번째, 대항력이 있는가. 살고 계시는 분이 집을 안 대주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항력이 있는가. 그리고 강제 집행에 대한 이야기도 고민을 해둬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 핑크팬더 이재범님이 쓴 이 책은 소액부동산이에요. 소액부동산이기 때문에 거의 사는 분도 돈이 없고, 또 안타깝게도 경매에 넘어간 그 집을 소유하고 계시던 분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대항해야 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담은 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죠. 어떤 분이 댓글을, 신사임당님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 요새 저 경매 부동산도 대출 잘 안 된대요. LTV 40%래요. 이렇게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정부가 그 LTV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실제로 경매에 대해서도 강화를 하고 있지만, 모 저축은행 저 사이트에서 제가 캡처한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부동산 경락 상품. 이게 뭐냐면 경매에 넘어가 있는 집을 그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에게 주는 대출이라는 뜻입니다. 법원 경매 등을 통해서 낙찰받은 개인 사업자, 법인,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개인과 법인 다 대출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최대 개인 얼마? 8억.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불황이 왔을 때 인생 일발 역전 혹은 재테크의 전환을 노리는 무주택자에게 제가 지금 드린 전략이니, 8억이면 차고 넘치죠. 몇십억짜리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8억까지 대출되고요. LTV, 개인 LTV 얼마? 70%, 즉 10억짜리를 낙찰 받으시면 7억까지 대출해 준다. 아시겠죠? 뭐 10억짜리 대출 받으시면 좋지만,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압구정에 있는 모 아파트 경락됐는데 10억 미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도 금융위기급 정도 위기가 터지면 10억 밑에서 낙찰됩니다. 물론 그때 그걸 잡을 수 있느냐는,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이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을 때 그때 그 부동산을 잡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일단 이렇게 경락이 많이 되고요. 특히 사업자, 법인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냐? 85%. 저 법인인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또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요? 2008년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질 때 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경락, 낙찰을 받아야 되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림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바로 파란 선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고요. 빨간 선은 서울 아파트 가격인데 어때요?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언제? 97년, 그리고 2008년, 혹은 또 2013, 14년처럼 환율이 불안하면서 상승하는 시기들마다 대체로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 시장은 못 오르는 경우가 많고 약간은 약보합의 흐름을 보인다. 그러니까 급락하면 좋은데 약보합 정도예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우상향하고 가격 자체가 급락하는 일은 자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보라는 겁니다. 경매는 위기에 불운하게 자신의 집을 어쩔 수 없이 경매에 넘겨야 되는 사람들이 집이 나오는 곳이니까 그런 경기에 민감한 여러 일을 하시던 분들의 집이 나올 때 남들보다 비싸게 사주면 그분에게도 도움되잖아요. 그렇게 운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그날이 올 때 언제 올지 몰라요. 저는 1, 2년 내는 안 온다 보는 쪽이지만 만에 하나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일발 역전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그때까지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냐? 일단 달러죠. 그죠? 이건 벌써 이야기 끝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달러 중에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한 번에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점선은 한국 아파트, 분홍색은 미국의 주식인데 한국 아파트 가격과 제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미국의 주식이다라는 걸 한눈에 아실 수 있죠. 그런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 아파트 가격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투자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식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문제는 있습니다만 대신 유동성이 되게 좋아서 금방이라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모든 달러 자산을 주식에 사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달러의 자산 중에 상당수는 채권 혹은 외화 예금을 가는 것도 좋겠지만 일부는 미국 주식도 관심을 가져라, 이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상 4가지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경매에 관련된 제가 추천한 책, 2번째 경락 자금에 대한 대출, 3번째 환율이 급등할 때 한국 부동산 어떻게 되나, 4번째 만약 달러로 그때를 위한 비상금 또는 일발 역전 대금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자산 운용에 도움되기를 바라며 저는 이것으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